아니하면 사용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하면 맞다, 틀린다? 틀린다. 사용 승인 받은 거로 보는 거 아니고 일단 사용할 수 있다 뿐입니다. 자, 7일 내에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사용 승인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 이거지. 사용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이러면 틀려요. 그렇게 잘 나오진 않는데. 또 하나는요. 자, 사용 승인 아직 없는 상태인데 건축물은 이렇게, 그죠? 그러면 아직 사용 승인은 안 받았지만 이쪽 부분만 좀 임시로 사용하자고 허가권자에게 임시 사용 승인 신청을 했어요. 그럼 허가권자가 임시 사용 승인을 해주면 보세요. 아직 공사가 조금 남았는데 이쪽 부분만 임시로 사용하겠다. 그래서 임시 사용 승인 받으면 사용 승인 없는 상태에서도 이걸 사용할 수가 있다. 자, 정리. 사용 승인 받고 사용하라. 이게 원칙이죠. 근데 예외는 자, 사용 승인 신청했는데 7일 내에 사용 승인 해주지 않으면 사용 승인 없이도 일단 사용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사용 승인 없더라도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았다면 사용 승인 없어도 사용할 수 있다. 이거겠죠. 근데 임시 사용 승인 받았을 때 그 사용 기간은 최대 몇 년 이내? 2년 이내. 그죠? 2년 이내에. 그럼 2년 내에 다른 공사가 마저 끝나야 된다는 거죠.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은 2년 이내인데 1년 이내에서 틀렸다. 29분.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교재 한번 보실까요? 76쪽, 저 밑에 2번 가봐요. 허가권자, 사용 승인 신청 받은 경우 며칠 이내? 7일 내에 검사를 실시. 그리고 사용 승인서를 주어야 한다. 자, 맨 밑에 가봅니다. 3번. 사용 승인 얻은 후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이게 원칙이죠. 그럼 예외. 다음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슨 뜻이죠? 자, 다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밑에 적어요. 사용 승인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 자, 넘겨보세요. 77쪽. 첫째는 7일 내에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했는데 7일이 지나도록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그럼 사용 승인 없이도 사용할 수 있죠. 둘째는 자, 둘째 줄 끝에 임시 사용 승인을 한 경우. 임시 사용 승인 받았으면 사용 승인 없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4번에 쭉 내려가서 저 밑에 2번에 동그라미 2번 가봐요. 임시 사용 승인 기간 몇 년 이내? 2년 이내. 자, 됐습니다. 그 중간에 건 뭐 읽을 필요 없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건축물. 자, 그러면 마지막 요거 하나, 맨 밑에 빈 공간에 요거 하나 적어봐요. 건축사가 설계하는 건축물은? 자, 여러분 그 요약집, 그죠? 강연 요약집에는 여기다 있어요. 있기는 하지만 여기다 한번 적어두세요. 건축사 설계는 누가 한다? 허가 건축물, 신고 건축물 모두. 사용 승인 대상은 역시 허가 건축물, 신고 건축물 모두. 근데 감리자 지정은 허가 건축물만. 자, 이 절차는 쉬워요. 쉬운데 요거 하나만 구별해 주시면 돼요. 감리자 지정은 허가 건축물하고 신고 건축물 안 해야 되죠. 근데 건축사 설계 사용 승인 대상은 둘 다 하는 거죠. 그죠? 자, 요거 정도만 정리해 두시면 건축 절차에는 어려운 거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78쪽으로 넘어가는데, 우리 책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여기 건축 통계, 전부 시험에 한 번씩 다 나왔던 거예요. 그죠? 건축 통계, 또 건축 행정 전산화, 건축물 대장, 이런 게 건축법에 다 있어요. 그리고 시험에 과거에 전부 한 번씩 다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 책에는 없지만, 나중에 요약집에는 그 내용이 다 실려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요약집에 최소한도 시험 한 번씩 나왔던 건 다 실어놨으니까 나중에 그걸로 보시고 여기서는 이런 게 있다는 것 정도만 보세요. 대장이 있고 등기부가 있는데 등기부는 뭐죠? 권리관계죠. 대장은 사실관계다. 그래서 나중에 중개 실무하면 반드시 건축물 대장, 그죠? 발급받아가지고 임차인이나 매수인한테 다 제공해야 되죠. 예, 그런 거.
그 다음에 등기 촉탁, 권리관계 생기면 등기 촉탁 같은 거. 자, 그런 건데, 그런 거는, 나중에 좀 심화 과정 갔을 때 가볍게 한번 보고, 지금은 그냥 넘어갑니다. 제목에 그런 게 있다는 것 정도만 봅시다. 자, 그리고 이제 대지와 도로로 갑니다. 자, 3단원 되어 있는데요. 우리 1단원은 건축법의 용어라든지 적용 대상 같은 거 이런 거 쭉 보셨고, 적용 대상물, 적용 행위, 또 적용 지역 이런 거 보셨는데, 2단원은요, 건축허가와 관련된 법적인 거 쭉 보셨죠. 그럼 지금 3단에는 건축물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건축물 짓는 땅이 대지죠. 그리고 대지에서 항상 도로를 끼고 있어야 돼요. 도로가 있어야 통행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대지하고 도로하고, 그럼 자기 대지에서 도로 쪽으로 건축물 지을 수 있는 마지막 한계선, 이걸 건축선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단원에는 대지, 도로, 건축선. 이걸 지금부터 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대지하고 도로는 쉬워요. 가볍게 보는데 건축선이 살짝 까다로운데, 건축선이 근데 시험엔 또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한 문제 정도 나올까 말까 그 정도입니다. 자, 먼저 대지를 보겠습니다. 건축물 짓는 땅을 대지라고 그래요. 자, 지목이 대하고 대지하고는 좀 다르다 그랬죠. 그러면 대지라는 건 지목이 대이든 아니든, 물론 지목이 대인 곳에 대지가 될 가능성이 가장 많지만, 지목이 대이든 아니든 건축물 지어지는 땅을 다 대지라고 합니다. 그럼 이 대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대지의 안전. 대지가 안전해야 된다. 만약에 대지에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건축물이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죠? 둘째는 대지의 조경. 자, 이 도시 안에는 전부 콘크리트 건물만 있으니까 삭막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지 안에 나무 같은 거 심고 조경 같은 거 하는 거, 그게 나옵니다. 먼저 안전부터 보겠습니다. 이거 가볍게 싹 보시면 돼요. 대지는 인접하는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자, 대지가 도로보다 낮으면 문제가 뭐죠? 비 오면 침수되죠. 그죠?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근데 인접하는 대지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이러면 틀려요. 자, 대지야 수도 없이 많은데 높고 낮은 게 이렇게 마련이죠. 그죠? 도로보다 낮아서 안 된다. 자, 이게 원칙인데 예외가 있어요. 가끔가다 대지가 도로보다 낮은 것도 있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낮아도 된다. 이런 거죠. 첫째는 배수에 지장 없는 경우. 자, 여기 배수에 지장 없도록 하면 도로보다 낮아도 된다. 아, 그럼 자기 대지가 도로보다 낮은데 건축하려면 배수 설비를 충분히 갖추면 된다는 거죠. 그죠? 배수에 지장 없으면 낮아도 된다. 둘째는 방수 필요 없는 경우. 이 건물이 물에 잠겨도 괜찮은 건물. 그건 낮아도 된다. 자, 원칙은 도로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는데 이런 경우는 낮아도 된다. 이렇게 한 번만 읽으시면 되죠. 자, 두 번째는 송계 우려 있는 토지. 뭐죠? 경사지요. 경사지 위에다 대지 조성하는 거. 자, 그럼 나중에 비가 오고 그저 쓸려 내려가면 건물이 무너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토지가 송계 우려 토지입니다. 그럼 송계 우려 토지에 대지 조성할 때는 송계 우려 토지라도 대지 조성하기는 할 수 있어요. 그 대신 뭐 해야 된다? 옹벽 설치. 축대 같은 거 쌓아요. 그죠? 우리 경사지 급한 곳에 위에 건축물 그 밑에 축대 쌓아놨잖아요. 그죠? 옹벽 설치해야 한다. 이 옹벽 기준이 있어요. 우리 중개사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건축사 시험 같은 데는 기준이 구체적으로 보면, 자, 경사도 1대 1.5, 1대 1.5 이상, 그럼 이 각도가 얼마냐? 그런 게 되겠죠. 그죠? 1대 1.5 이상에서 절대 높이가 1m 이상이면, 이 높이가 1m 이상이면, 그때부터는 옹벽 쌓을 것. 옹벽 높이가 3m 이상이면 콘크리트 구조를 할 것. 이런 게 있는데, 중개사 시험에는 안 나온다. 그럼 중개사 시험에는 그냥 송계우려 토지에는 대지 조성할 때는 옹벽 쌓을 것. 그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옹벽 외벽면에 어떤 구조물이, 옹벽 외벽면 구조면이 밖으로 튀어나오지 아니하게 해야 합니다. 자, 옹벽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나오면 어떻게 돼요? 자동차 지나가다 부딪히면 사고 나잖아요. 그죠?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나오지 아니하게 해야 한다. 근데 조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지지 배수 시설 외의 구조물은 튀어나오지 아니하게 한다. 그럼 반대로 지지 배수 시설인 구조물은 튀어나와도 된다 이거죠. 이 구조물 용도가 이 옹벽을 지지하는 거, 받치기 위한 거. 요것만 해서 좀 위험하니까 지지하기 위해서 구조물 밖으로 또 만드는 거. 또 배수를 하기 위한 거. 자, 근데 시험에 23회 때 뭐냐면 지지 배수를 위한 구조물, 요 외의 대신에 위한으로 살짝 바꿔놨어요. 그럼 지지 배수를 위한 거는 튀어나와도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수험생들이 그 공부할 게 많은데 외의를 위한으로 살짝 바꿔놓으면 속을 사람 많겠죠, 그죠? 지지 배수 외의 구조물은 튀어나와서 안 된다지. 지지 배수를 위한 구조물은 튀어나와도 된다는데 지지 배수를 위한 구조물도 튀어나와서 안 된다 이런 틀리겠죠. 자, 그거 좀 이따가 제가 교재 한번 표시해 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쓰레기로 매립된 토지. 공통점이 뭡니까? 집안이 약하다죠,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저 상암동에 옛날에 쓰레기 매립장, 거기다 그냥 바로 건축물 지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밑에가 자꾸 침하되면 건물이 위험해지죠, 그죠? 어떤 거 해야 된다? 성토, 지방계량 조치. 자, 이 땅에다가 성토나 지방계량 조치하고 대지 조성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 정도 하고 교재 한번 짚어볼게요. 78쪽. 자, 대지의 안전의 동그라미였어요. 대지가 안전해야 한다. 대지가 안전해야 건축물이 안전합니다.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자, 도로면에 몇 줄 잡고요. 도로면 밑에다가 대지보다 X.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되는 거죠. 대지보다가 아니고. 자, 예외. 다음 경우에는 낮아도 된다. 어떤 경우? 배수에 지장 없는 경우 갈로. 또 방수 필요 없는 경우 갈로. 그럴 때는 낮아도 된다. 2번. 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쓰레기로 매립된 토지. 자, 세 개 전체를 묶어서 공통점이 뭡니까? 밑에다 집안이 약하다. 이거죠. 자, 이때 건축할 때는 뭐 해야 된다? 성토, 지방계량 조치 하여야 한다. 3번. 자, 이건 아까 언급 안 한 거지만, 빗물 오수를 배출하기 위한 하수관 등을 시설을 하여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자, 그리고 79쪽. 옹벽 설치. 둘째 줄, 송계 우려 토지의 대지 조성. 오른쪽에 옹벽 설치하여야. 자, 그 밑에 박스에 있는 거는 안 보셔도 돼요. 우리 중개사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그 중에 다만 4번은 보셔야 돼요, 4번. 그 1, 2, 3번까지는 볼 필요 없고, 4번 가면, 외벽면에는 지지 배수를 위한의 동그라미. 위한 시설 외의 구조물은 튀어나오지 아니하게 할 것. 그럼 지지 배수를 위한 거는 나와도 된다는 거죠. 그죠? 지지 배수를 위한 시설 외의 구조물은 튀어나오지 아니하게 해야 되니까 지지 배수를 위한 거는 튀어나와도 된다 이겁니다. 그럼 바로 밑에 적어봐요. 지지 배수를 위한 시설은 튀어나오지 아니하게 해야 한다. 맞다, 틀린다? 틀리죠. X. 지지 배수를 위한 거는 튀어나오지 아니하게 한다면 틀리죠. 튀어나와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지지 배수 시설 외의 구조물은 튀어나오지 아니하게 해야 한다. 이게 맞는 거니까. 지지 배수를 위한 거는 튀어나오지 아니하게 한다면 틀리고 튀어나와도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런 걸 미리 연습하지 않으면요. 응? 시험지 받아놓고 생각하면 헷갈리는 거죠. 실수하는 거죠. 그죠? 네, 그게 기출문제 나왔던 거다. 이겁니다. 자, 그 정도 하고 대지의 조경으로 넘어갑니다. 3번에 가면 대지의 조경의 동그라미 해두세요. 자, 이 조경이 시험에 잘 나와요. 자, 건축법이 우리 중개사 시험에 문제로 나온다는데 그 건축법을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기술적인 그런 걸 중개사 시험에 낼 수가 없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일반인이 건축 전공 안 한 사람도 풀 수 있는 문제를 낸다 이겁니다. 자, 아까 안전이었고 이건 조경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삭막한 그죠? 콘크리트 건물에 우리 뭐 아파트 같은 거 지으면 여기저기 나무 같은 거 막 심고 조경해놨잖아요, 그죠? 그 아파트 짓는 회사가 자기 뭐 그냥 보기 좋으라고 한 게 아니고 법에 다 의무적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하라고 해놨어요. 적용입니다. 대지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부터는 조경 교체를 해야 한다. 자, 무슨 면적? 대지 면적이죠. 건축 면적이 아니고 대지 면적이죠, 그죠? 200제곱미터 이상부터는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돼요. 200 미만이면 적용하는 건 임의적인 거고 의무는 아니고 200 이상부터는 적용해야 됩니다. 근데 다음에 건축물은 200 이상이라 하더라도 적용 안 해야 할 수 있다. 요 적용 안 해도 되는 요게 시험에 나와요. 자, 일단 교재 좀 이따 보시고 여기 보세요. 산업단지 내 공장. 산업단지는 공단이죠. 공단지 아예 공장 것을 하려고 산업단지 지정해 있는 곳은 무조건 적용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산업단지 아닌 곳의 공장은 대지 면적은 5,000 미만, 연면적은 1,500 미만 공장 적용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뭐죠? 전부 공장이죠. 그래서 우리 법 조문이나 교재는 여기 뚝뚝 떨어져 있는데 한 곳에 모았어요, 그죠? 산업단지 공장은 무조건 안 해도 되고, 다른 지역 공장은 대지 면적은 5,000 미만, 연면적은 1,500 미만 공장 적용 안 해도 됩니다. 이거 시험에 22에 25, 30, 그죠? 대시험 나오죠? 묶어서 같이 보시고. 그리고 공장하고 가장 관계 있는 용도가 뭐죠? 물류시설이죠. 공장에서 증거 물류시설 가잖아요, 그죠? 물류시설도 얼마? 연면적 1,500 미만 물류시설. 적용하는데, 그래서 이걸 같이 묶었어요. 근데 1,500 미만 물류시설은 적용 안 해도 되지만, 1,500 미만 물류시설을 하더라도, 주거지역, 상업지역의 물류시설은 제외. 그럼 이건 뭐다? 적용해야 된다. 자,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1,500 미만 물류시설을 하더라도 적용해야 된다. 그럼 시험은 여기서 나와요. 자, 예를 들어서, 일반 상업지역의 연면적 1,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은 적용 안 해도 된다. 맞아요? 1,500만 물류시설은 적용 안 해도 되지만 일반 상업지역이라 했죠. 일반 상업지역은 상업지역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건 적용해야 되죠. 적용 안 해도 된다면 틀렸다는 그런 식으로 문제 나온다. 자, 여기까지 요건 해결만 잘 알아두면 돼요. 나머지는 상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공통점이 뭡니까? 녹환농자죠. 우리 도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 주거상업공업지역은 개발지역이죠. 근데 녹환농자는 보전지역이죠. 여기는 적용 안 해도 된다. 왜 그럴까요? 녹환농자 지역은 주변에 바깥에 몇사 보면 녹지가 많이 있죠, 그죠? 굳이 대지 안에도 나무 캐가지고 갖다 심을 필요 없다, 이겁니다. 그럼 한마디로 뭐다? 녹지 많다. 적용 안 했다. 그래서 시험에 자연 녹지 지역의 대지는 적용 안 해도 된다. 맞아요? 맞다. 녹지 지역이잖아요, 그죠? 농림 지역의 대지는 적용 안 해도 된다. 맞다. 녹환농자잖아요, 그죠? 녹지 많다. 이러면 돼요. 자, 대지의 염분함유. 저 안산에요, 그죠? 바다 매립해가지고 이렇게 대지 조성하는데,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나무 심어봐야 말라 죽는다. 적용 안 해도 되겠죠? 축사? 자, 뭐 소돼지 키우는 축사에까지 적용할 필요는 없겠죠? 가설 건축물? 임시로 쓰는 건데 안 해도 된다. 그죠? 그럼 아까 맨 위에 있는 4개, 공장 3개하고 물류시설 하나 있죠? 그것만 정리 다 해주시면 나머지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적용 안 한다. 알 수 있죠? 다만 그 녹환농자 그거는 좀 조심하셔야 되죠? 그냥 녹지지역 이렇게 안 내고 자연 녹지지역 이런 식으로 문제 낸다는 거 봐주시면 돼요. 자, 교재 볼까요? 79쪽에 3번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대지. 거기서 면적 동그라미. 이 면적은 대지 면적, 건축 면적? 대지 면적이죠. 뒤에 대지를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대지하고 연결해서 면적 위에다 대지라고 썼어요. 대지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다음 줄, 조경 조치를 하여야 한다.
어느 정도로 하느냐 하는 거는 해당 시군 조례로 정하는 바이다. 조례로 정하는 만큼. 자, 2번 가봐요. 옥상 조경 면적. 자, 요거는 뭐 지금 하지 않을 건데, 자, 일단 옥상 조경 면적의 3분의 2. 그냥 줄만 쳐주세요. 대지 조경 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옥상 조경 면적을 60제곱미터 했대요. 옥상 조경을 60을 했어요. 밑에 대지에 조경할 땅이 좀 부족해가지고 옥상에다가 여기 조경을 했다 이겁니다. 그럼 옥상 조경 면적의 3분의 1을 대지 조경 면적 한 것으로 봐줍니다. 그럼 옥상이 60이었으면 그것의 3분의 1은 얼마죠? 40이죠? 그럼 밑에 대지에다 40제곱미터를 조경한 것으로 봐준다 이겁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조경 의무 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밑줄 짰고요. 자, 원래 그 지역에, 그 대지의 조경 의무 면적이 얼마냐? 60제곱미터, 60제곱미터였다 겁니다. 근데 옥상 조경 면적의 3분의 2, 그 60에서 3분의 2면 40이잖아요. 그죠? 그 원래 60을 해야 되는데 40으로 봐준다. 그럼 40이면 어때요? 원래 조경 면적이 60인데 60에 3분의 2가 60에 100분의 50이 없죠? 그러면 안 된다. 그때는 30까지만 인정해준다. 이거. 이해됩니까? 자, 원래 60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옥상의 조경 면적을 60을 했어요. 60에 3분의 2까지만 인정되죠. 그럼 3분의 2 40제곱미터를 대지에 한 거로 봐는데, 원래 60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40까지 되면 100분의 50을 넘잖아요. 그죠? 그때는 30까지만 인정하고, 나머지 30은 꼭 대지에다 적용해야 된다. 말이죠. 자, 이거는 시험에 나온 적 없는데, 모의고사 같은 데 가끔, 그죠? 나온다 이겁니다. 자, 그 정도 하고, 맨 밑에 3번. 다음 건축물. 조경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밑줄 짜고요. 80쪽에. 자, 2번, 3번, 4번. 3개 묶어봐요. 일단 4번에 산업단지 공장 밑줄 짜고요. 산업단지 공장은 무조건 정해야 되죠. 그럼 2, 3, 4를 묶어서 앞에다 공장이라고 썼어요. 2번은 대지 면적은 얼마 미만? 5천 미만 공장. 연면적은 1,500 미만 공장. 적용하지 않는다. 자, 2, 3, 4 묶고 그걸 8번 쪽으로 줄 연결해요. 8번에 연면적 1,500 미만 물류시설. 적용 안 해도 되죠. 근데 관료 속에 주거상업지역 제외라고 되어 있죠. 그럼 주거상업지역은 적용해야 돼요. 그 관료 속에는 그게 시험에 나온다 이겁니다. 어? 자, 그럼 나머지는요. 1번 체크. 그 다음에 9번 체크. 1번하고 9번을 쭉 줄을 연결했어요. 한마디로 뭐죠? 1번, 9번 묶어서 앞에다 녹간농자라고 쓰세요. 1번, 9번 많이 쓰여있지만 한마디로 녹간농자죠. 그죠? 그럼 녹간농자에 적용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밑에 관로하고 녹지 많다 이렇게 쓰면 되죠. 주변에 녹지가 많으니까 적용 안 해준다. 그 다음에 5번에 대지 연분함유 밑줄, 6번에 축사, 7번에 가설 건축물 줄 쳐주시고 당연히 적용 안 한다. 그럼 어때요? 박스 속에 글자가 많지만 대충 딱 구별이 되죠. 그죠? 그럼 아까 암기사항 4가지 확실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두고 좀 쉬었다가 공개하겠습니다.